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7일 새벽 모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했던 산재 모병원이라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시키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송철호 현재의 울산시장이 공약한 울산공공병원, 이것을 공약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을 청와대와 송철호 시장 쪽이 협의했다 하는 얘기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 결국은 이 일종의 낙선 공작, 김기현 낙선 공작, 거기에 드디어 기재부까지 연관이 돼 있다 하는 사실이 공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산재 모병원이라는 공약은 원래 박근혜 정부 때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던 거였거든요. 2012년 12월부터. 그리고서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2013년 11월에 국립울산산재재활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조사 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2014년 1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자꾸 뭐가 그 비용 대 편익,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 거기서 나오는 이익, 이게 잘 안 맞아서 보완 자료를 내라 뭐 이랬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완 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4년 7월, 2015년 2월, 2015년 12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정을 했던 것인데, 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제 바로 선거 2018년 6월 달 그 지방선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철호 변호사 쪽에서 이게 원래 이거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주무부처가 산재모병원은.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공공병원 이런 걸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게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는 하여튼 김기현 울산시장은 계속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게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계속 자료를 보완해서 내고 그러면서 이 예비타당성 조사 산재모병원에 대한 이것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송철호 변호사 쪽은 그게 아니고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인 곳에서 공공병원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걸 계속 논의하고 있었던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이제 바로 송철호 변호사와 송병기, 당시에는 민간인이었죠. 이 두 사람이 2017년 10월 11일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청와대에 와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장환석 행정관,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산재 모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도대체, 이게 이제 김기현 공약이죠.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장환석 행정관이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해가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공병원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응?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변호사와 송병기 씨가 그래? 그러면 공공병원 공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 이 공약을 만들 때까지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좀 늦추면 안 되겠냐? 산재모병원.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일종의 작전회의를 한 것이죠. 그걸 좀 늦춰달라. 이렇게 장환석 행정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환석 행정관이 그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2017년 10월 11일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철호 변호사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사회정책비서관실 비서관, 이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 김기현 시장의 공약인 그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그걸 좀 늦춰달라. 우리가 공공병원 공약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공약이 될 때까지 좀 늦춰달라. 이렇게 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10월 11일경이라고 그랬죠. 10월 13일쯤에 송병기 씨가 원래 이런 공약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원에 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우리가 공공병원 이걸 공약을 만들기 위한 시간 여유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절대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 그래 그거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한 것으로 봐서. 자,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10월 11일 뭐 이때쯤 있었던 일이죠. 2017년 11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약한 산재모병원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끝내놓고 발표를 안 합니다.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아마 이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이 아직 기재부 관계자들을 제대로 조사 못했던 것 아닌가. KDI과 기재부 관계자들 조사 못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튼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됐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송철호 변호사 쪽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 이게 송철호 변호사 측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 산재모병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했어. 그러니까 요걸 공격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3월 6일에 장완석 행정관 아까 얘기한 균형발전비서관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자 앞으로 기재부의 신모 과장한테 예비 타당성 조사 그거 빨리 신속하게 4월 중으로 마무리해. 그거 저 6월 선거전에 발표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지시를 하는 것이죠. 지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4월 10일에 이제 울산형 공공병원 공약을 송철호 변호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송철호 변호사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장완석 행정관이 이제 기재부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기재부가 4월 때까지 마무리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김기현 울산시장의 산재모병원 이거는 탈락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다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그걸 다 알고 4월 10일에 그거하고 비슷한 자기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울산형 공공병원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딱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0일에 기획재정부가 KDI 관계자를 불러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산재모병원 또 울산형 공공병원 뭐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이런 것들에 관한 최종 점검 회의를 합니다. 최종 점검 회의. 그렇게 해놓고 5월 24일쯤에 발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그 전해 2017년 11월쯤에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완료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계속 발표를 안 하다가 이렇게 3월 달에 청와대 장완석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서둘러 마무리하고 5월 달에 KDI 관계자를 불러서 최종 점검회의까지 하고 6월 15일 선거 이전에 5월 24일 날 김기현 울산시장의 산재모병원 공약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타격을 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TV토론 같은 데서 송철호 당시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공격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송철호 후보 측은 이미 청와대 관계자들과 다 뭐 짜고 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측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의 중심 공약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했다. 이거를 더군다나 선거 직전에 발표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김기현 울산시장이 낙선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는 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하명조사 그 다음에 송철호 변호사의 청부 표적 수사 이 부탁을 받고 수사를 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켰다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이제 이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는데 기재부, KDI까지 다 동원이 됐다. 이런 사실이 공소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와 KDI까지 동원됐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청와대와 경찰 그 다음에 당에서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배제하고 송철호 변호사를 단수공천했죠. 당까지 동원됐죠. 여기에 기재부와 KDI는 뭐 기재부 소속 연구원이니까 그러니까 기재부까지 동원됐다. 공소장을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몰랐던 기관 하나가 또 동원이 된 셈입니다. 그게 공소장에 상세히 그 과정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기관, 청와대의 몇 개, 뭐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사회정책비서관, 그다음에 균형발전비서관실, 거기에 행정관, 이 사람들을 움직인 거. 그다음에 당도 단수공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에도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까지 움직였다. 송철호 시장의 당선, 대통령이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팔았거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이 여러 기관을 당, 정, 청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이 많은 정도로 기재가 돼 있고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을 빼면 행정청을 기재부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대통령 본인이거나 아니면 대통령 본인의 분신,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이런 정도밖에 없다. 이 공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상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 이걸 기재부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재부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분신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최종적인 조사가 된다면 결국은 대통령까지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월 30일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나와서 짐짓 여유 있는 척 하지만 여하튼 대통령 비서실장은 송철호 변호사가 2017년 10월 한 11일, 12일경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만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을.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아마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 총선 후로 밀어놓고 있습니다만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 대통령 조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체포영장 발부할 건 아니니까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하지 않고서는 기소는 안 되는 것이고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문재인 대통령 조사받을 것 같진 않은데 4월 15일 총선 때 만약에 야당이 압승을 한다면 아마 대통령 조사 안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런 기재부까지 드디어 송철호 당선, 김기현 낙선을 위해서 동원됐다는 것이 이 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에 보면 드러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